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전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열전 효과는 뭐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가 뭐 소방에서도 쓰고 기계에서도 다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열과 전기의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인데, 우리가 열도 결국 에너지고 전기도 결국 에너지가 됩니다. 즉 우리는 에너지가 투입되면 뭐 그대로 있을 수도 있지만 얘네가 이제 서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데,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열이 전기로 변하던가 전기가 열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열전 효과 또는 열전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제일 대표가 되는 게 제백 효과인데, 사람 이름이죠. 뭐 그냥 제백이라 써도 되고. 자, 이게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좀 이쁘게 그리려면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제백 효과죠, 실제로. 왜냐면 얘가 결국 우리가 신호를 받기 제일 좋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의 금속을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붙이고 우리가 만약에 한쪽에 열을 가했다고 봅시다. 여기가 온도가 올라갈 거고 상대적으로 반대편은 갈수록 온도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 금속은 보통 이제 다른 걸 우리가 붙이는 거죠. 뭐 서로 다른 이제 두 개의 금속을 접합해 놓은 건데, 얘를 A 금속이라고 하고 얘를 B 금속이라고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을 가했을 때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중류로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갑자기.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열을 줘서 우리가 온도 차이를 만들었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전류가 생겨서 흐르더라.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열을 가했다고 하면 여기에 열 에너지를 투입한 거잖아요.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는 건 결국 전압이 발생했다는 건데, 우리가 이 열 에너지가 여기 있는 전기 전자에 전위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즉 열 에너지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 건데, 물론 이제 다 바뀐 게 아니고 일부만 바뀌니까 온도는 올라가 있고 전기가 그 중에 열이 그 중에 일부는 전기로 바뀌어서 전류가 흐르더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제백 효과가 됩니다. 소방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방이라고 하면 결국 우린 불이 나기 때문에 이놈의 열원이 발생을 하는 게 화재예요. 그 우리가 이 온도가 오른 거에 따라서 이러한 구성을 만들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우리가 이 전류를 릴레이라고 하는 거에 연결을 해둔다면 얘가 평상시에는 뭐 A 접점으로 이렇게 있어서 너무 전기로 갔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떨어져 있던 애가 여기 전류가 흐르면 이 릴레이가 동작을 해서 얘가 이렇게 붙게 되고,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화재 신호를 보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경보 설비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열에 의한 전압이 생긴 거니까 우리가 이걸 기전력이라 그러죠. 열 기전력 방식이다. 차동식 스포트형이든 분포형이든 우리가 열전대 또는 열기전력을 이용한 게 원리가 제백 효과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아실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전류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 전압이 떠야 전류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백 효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제어백에 의한 전압값은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생겨나겠죠. 정비례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을 해봐도 되고, 온도가 많이 오르면 전류가 많이 흐를 거예요. 그쵸? 그럼 전류가 많이 흐르려면 전위가 높다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얘를 이제 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어백 효과에 의한 전압은 결국 어떤지 비례상수를 쓰게 되는데, 이건 책마다 다르지만 잠시만요. 우리가 이제 알파라고 써 있는 책도 있고 뭐 다 다양합니다. 우리가 얘를 제백 계수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온도차를 주게 되는 거죠. 이 제백 계수가 왜 들어가냐? 당연히 그냥 비례상수를 맞춰준 게 가장 큰 이유지만, 우리가 결국 이 제백 계수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연결된 이 A와 B라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이 재배계수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약간 안 하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보게 되면 좀 더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제어백 효과에 의한 기전력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아니면 그냥 온도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 반대편은 그냥 상온인 거고, 우리가 결국 이제 고온부와의 차이기 때문에. 그럼 이 비례 관계니까 이 VS와 델타 T가 비례 관계니까 이런 식으로 선을 긋겠죠.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이 금속의 차이에 의해서 얘네가 기울기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아이고, 뭐 이렇게 된 애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된 애도 있을 거고. 우리가 결국 이런 기울기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재배계수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으로 그었지만 선에 가깝긴 한데 약간 이렇게 금속의 특성에 따라서 뭐 곡선인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지금 대충 보셨다시피 감지기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또 감지기 말고도 우리가 온도 측정기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흐른 전류의 양은 온도가 오른 값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류를 받아서 현재 몇 도인지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금속이 변화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녹을 정도로 뜨거우면 못 쓰는 거고. 자, 몇 년도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1821년인가 1921년인가 이 제백이란 사람이 이런 현상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야 이거 보다 보니까, 이거 그냥 농담입니다. 이거 주워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펠티에 효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펠티에란 사람이 좀 입증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두 가지 금속에 열을 가했더니 전류가 흐르는 걸 봤어요. 야 그럼 거꾸로 우리가 제가 이거 하나만 보충하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흐르는 이 전류는 아니면 제가 펠티에서 하는 걸 알 것 같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열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걸 봤더니, 야 그럼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 좀 이번엔 크게 그려졌는데, 그럼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전류를 흘려보자. 그럼 열이 나지 않겠니? 왜냐면 열을 보내서 우리가 온도 차이에 의해 전류를 흘렀던 게 재변 효과인데, 그럼 우리 거꾸로 이렇게 전류를 흘리고 열이 나는지 보자 해서 전원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전류를 흘려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얘가 열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흡열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열이 발생을 하고 이게 에너지가 자꾸 빠지니까 보존돼야 되잖아요. 전류가 흐르는데. 그래서 한쪽으로는 열을 흡수하는, 우리가 흡수하는 걸 흡열이라고 하고, 열이 나가는 걸 이제 방열이라고 하죠. 또 발열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재백 효과를 거꾸로 한 게 펠티의 효과예요.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주워 먹은 거죠. 죄송합니다. 나름 저희 조상은 아니지만. 자, 그럼 펠티의 효과는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하냐? 우리가 방열되거나 흡열되는 양은 우리가 이제 Q라고 대충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결국 얘는 우리가 그냥 I라고 쓰죠. 전류에 비례하게 될 거예요. 전류를 많이 보낼수록 열이 많이 나든가 많이 흡수하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도 결국 비례 상수를 맞춰주려고 열 흡수량은 또는 발열량은 파이라고 하는 펠티의 개수를 넣게 되고, 펠티의 개수 여기다가 이제 전류를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흡열량 또는 방열량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식은 실제로 좀 다르게도 씁니다. 우리가 이제 전이의 전류의 온도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즉 우리가 이 전압과 온도가 펠티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다 써먹냐? 실제로 제가 모르는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설비 쪽에서는 얘가 그 냉동기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냉동기에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잘 안 써요. 우리가 이걸 열전 냉동기라 그러는데 열과 전기의 관계를 이용한 냉동기다. 왜 안 쓰냐면 얘가 효율이 무진장 떨어집니다. 얘 지금 요 원리를 이용해서 제가 조금 더 써볼게요. 그러니까 그려볼게요. 우리가 열전 냉동기의 개념이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제가 다이어 쓰면 안 되는데 그린 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 전류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열이 나는 게 주열이랑은 별개의 열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도체에 뭐 전선이라고 할까요? 여기 전류를 이렇게 흐리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I 제곱 RT라고 하는 1초라고 해서 그냥 개수로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만큼의 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 열과는 별개로 이런 현상에 의한 열이 따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던 거 마저 그려서 우리가 PN 반도체를 쓰게 되는데 우리 이제 얘네끼리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면 한쪽에선 열이 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에선 열을 흡수해요. 우리 냉동기라는 건 흡수해야 되는 부분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이용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아주 재질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판때기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한쪽은 흡열부, 한쪽은 방열부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제 설비 영상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트펌프처럼 얘도 결국 우리가 한쪽은 방열이 되고 한쪽은 흡수하는 실외기와 실내기처럼 서로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결국 열은 잘 흡수돼야 되니까 얘는 온도의 전달은 잘 되는 도체여야 되는 거고 명칭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전기는 전달이 안 되는 절연체적인 성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딱 그림에서 보면 아실 수 있듯이 흡열부가 방열부보다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왜 그런가를 한번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깊게 들어갈 건 저도 실력이 안 되고 우리가 전류를 보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흡열하는 양과 방열하는 양이 원래 이론적으로는 손실을 무시했을 때 거의 같아야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전원을 투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열하는 양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흘러가면서 발생되는 손실인 주열에 의한 발열도 있을 거고요. 또 이 주열 말고도 우리가 이제 너무 이건 정기적이라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얘를 왜 이런 게 있냐? 얘는 전기의 양으로 바로 얘네 온도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온도를 조절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는 거죠. 하지만 딱 봐도 이 열을 제거해 줘야 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로 난방은 아주 쉽죠. 전기 흘려보내기만 하면 난방이 되는데 전기 냉방기가 물론 우리가 에어컨이라는 게 있지만 에어컨은 난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이 훨씬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설비 쪽 공부하게 되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펠티에가 이 재백이라는 걸 이제 재백 현상이라는 걸 주워 먹었는데 주워 먹었다니까 좀 너무 비난하는 것 같은데 그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이거였나 제 스펠링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톰슨이라는 사람이 난 둘 다 주워 먹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이제 톰슨 효과입니다. 톰슨 이펙트가 되는데 톰슨 효과는 뭐냐면 니네가 두 개 접합해서 뭐 전기를 흘렸든 열을 가했든 결국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걸 봤는데 그럼 난 쌈박하게 한 개의 금속에서 전류를 흘러보겠다.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니? 당연히 아무것도 발생을 안 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해서 한쪽은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전류를 보내보고 또 다른 거는 우리가 저온에서 고온 쪽으로 전류를 흘려보게 됩니다. 전류를 다 흘려요. 그랬더니 야 그냥 고에서 저로 보내면 얘가 열을 방출하는구나. 이 금속이 얘는 두 개의 금속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의 금속이든 얘랑은 다른 금속인데 그러니까 두 개를 접합한 게 아니고 이 자체가 하나인 거예요. 또 저에서 고로 도달하려고 하면 열을 흡수하는구나. 그리고 요게 이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정이랑 부에 대한 톰슨 효과라고도 말을 하는데 우리가 금속 재질에 따라서 이게 또 효과가 달라요.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애가 있고 열을 방출하는 애가 있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온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을 똑같이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야 인정을 해준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가서 같이 놀라면 내가 뜨거우니까 열을 버려야 일로 도달할 수 있겠구나.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톰슨 효과는 제가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보면서 공부하면서 딱히 쓸 일이, 왜냐면 이 현상이 온도와 전기를 모두 갖춰야 된다는 게 우리가 센서로서 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린 간단하게 전류가 흐르면 열이 나든가 열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던가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1차원적으로 가야 사용하기가 편하지, 이렇게 조건이 필요한 애들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